수익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이야. 잘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런 식 계단식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구간이야. 이 구간, 수익이 안 나는 구간. 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세 추종 매매, 돌파 매매, 이런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 매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알아두시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 매매, 돌파 매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여기서 이런 고점, 이런 구간을 뚫어줄 때 있죠. 신고가 돌파.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는 겁니다. 같이. 쉽게 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겠다.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추세를 같이 따라서 먹고 추세가 끝나는 꺾일 때 팔겠다. 이런 가격 상승의 관성을 이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간단해 보이죠?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고점 뚫어갈 때 이런 추세 먹고 꺾이면 팔고, 또 여기 추세의 고점 여기 뚫었을 때 요만큼 먹고 꺾이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면 돈 벌기 쉽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나? 돈 버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벌써 머릿속으로 부자되는 행복 회례를 돌리게 되죠. 그런데 이거 막상 이거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이론만 들었을 때 정말 간단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 사고 떨어지는 거 팔자, 간단해 보이는데 수익이 잘 안 날 겁니다. 대부분 따라 해보면 이상하게 내가 사는 시점이 최고점이고 결국 손절, 이 반복이죠. 손절 반복. 올라가서 샀는데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서 샀는데 떨어지면 손절하고. 에이씨, 이거 안 맞네. 말이 좋아서 돌파 매매지 사실상 추격 매수, 뇌동 매매, 이거랑 지금 되게 비슷해요. 하는 그 방식이나 스타일이. 이 뇌동 매매나 추격 매수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녹잖아요. 그럼 대체 이 돌파 매매, 추세 매매랑 이거랑 이 둘을 가를 수 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젠 차트인데 최근에 보면 심플하죠? 이거 그냥 이때 올라갈 때 같이 사가지고 여기 가서 요만큼 먹고 꺾일 때 여기서 팔았으면 요만큼 수익이고, 또 여기 뚫었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쭉 가서 꺾일 때 여기서 팔았으면 이만큼 수익이 아니냐. 이거 했으면 많이 먹었지. 지나고 보면 정말 이런 추세 매매가 쉬워 보이는데 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요, 수많은 가짜 신호, 휩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파란색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보이는 게 어떤 화살표냐면요, 1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최고가를 돌파했을 경우에 신호를 다 나오도록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둔 건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만 보면 최근에 대추세가 났던 이 구간은 이거 따라갔으면 돈 벌었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전에 여러분 실패가 있었죠. 이때 화살표 보세요. 이때도 신고가 돌파했는데 추세를 못 가고 빠졌고, 요때도 조금 나왔는데 조금 오르고 빠졌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어때요? 진짜 강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대부분 이렇게 신호가 나와도 오르고 빠지고, 여기도 보면 오르고 빠지고, 대부분은 강추세로 이어지는 케이스보다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JYP도 보시면 엄청난 추세가 한번 나왔었죠. 예전에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야, 이게 추세가 한번 가면 세게 가는구나, 다 이런 걸 기대하죠. 다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추세로 막 2배, 3배씩 먹는 걸 기대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기 전에요, 이런 가짜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돌파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리고, 조금 오르지만 얼마 못 가서 꺾여서 팔아버리고 수익이 얼마 안 난다는 거죠. 주봉도 그렇고 분봉도 똑같아요. 이 원리가. 예를 들어서 분봉에서 표시해볼게요. 분봉이거든요. 이렇게 추세 나오는 구간들이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 나왔다가 밀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진짜 잘 잡아가지고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추세 나오다가 꺾이고, 나오다가 꺾이고, 조금 나오다가 꺾이고,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싶은 건 이런 쭉 추세로 이어지는 걸 찾고 싶은 건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빈도가 적어요. 즉, 이 추세 매매, 돌파 매매의 단점이요, 가짜 신호가 너무 많다. 휩소라고 하죠. 이거를 휩소.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거. 즉 뭐냐,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 값이야.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확률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지만 단점이 있는 만큼 강점도 명확하죠. 장점, 제대로 잡으면 수익이 크다. 즉 손익비가 좋다. 한번 먹을 때 크게 먹는 거죠. 추세가 조금 나오다가 제대로 잡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대부분은 이거를 기대하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세 전략으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디테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추세 매매,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에 손익 계좌 수익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이야. 잘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런 식, 계단식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구간이야. 이 구간, 수익이 안 나는 구간. 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성과 그래프가 어쩌다 한번 추세를 잘 먹게 먹는데 그 이후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 손실이 엄청 커져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여기 아래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서 왕창 깨지고, 이 추세 매매가 어려운 이유가요,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까 그래프 볼 때 계단식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은 요것만 기대해. 계속 이 추세만 잡고 싶어 하는데 이 추세는 잘 안 나온다고요. 어쩌다 하나 나와. 진짜 10개 신호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나 2개가 추세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랑 추격 매수가 되게 비슷한데 그 성과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이 심법에 있어요. 이 심리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을 버틸 수 있냐 없냐, 여기서 갈립니다. 추격 매수는요,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급등하는 거 따라가자.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급등하는 거 매일매일 불나방처럼 계속 따라가니까 고점에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빨리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붙는 게 신용, 레버리지, 무리한 비중을 태웁니다. 그런데 정석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진짜 추세를 잡을 때까지 인내하겠다, 이거예요. 마인드가 이렇게 달라요. 이 돌파 매매 하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에요. 빨리 돈을 벌겠다가 아니야. 내가 제대로 된 종목, 진짜 추세를 잡을 때까지 인내하겠다. 애매한 신호가 나오면 안 사요. 버텨요. 아니면 사더라도 손절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손절을 계속 반복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비중을 많이 썼다, 실패 한 방에 계좌가 이렇게 깎이겠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잡을 확률이 일단 낮은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핵심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베팅하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한 번의 실패로 큰 손실이 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진짜 추세가 나왔을 때 돈이 없어. 이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서 수익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계속 풀베팅 때리다가 한번 어긋나면 나중에 진짜 추세, 찐 추세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어도 얼마 못 먹죠. 그래서 이 실패에도요, 타격이 크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계속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 보니까 슈퍼게임이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 보니까 막 미수 쓰던데, 키움증권 막 대회 나가는 거 사람들 1등, 2등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미수 쓰고 신용 써서 막 먹던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요, 전체 자산에서 미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억이 있는데 계좌에 이 5억을 가지고 미수를 쓰는 거예요. 이 5억을 가지고 미수를 써서 예를 들어 10억을 샀어. 그럼 실질적으로 내 자산은 100억인데 10%잖아요. 10%. 풀베팅이 아닌 거야. 그냥 계좌에 작은 돈을 가지고 미수를 활용을 하는 거지, 전체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미수를 땡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 재산을 가지고 미수를 땡기는 경우는 진짜 회사 근본적인 펀더멘탈, 정말 확률이 정말 높겠다, 이건 인생에 내가 한번 베팅 해보겠다, 이런 전재산을 풀베팅 때리는 경우는 정말 평생 일생에 있어서 정말 드물게 가끔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맨날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계속 베팅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한다? 제대로 된 추세를 잡을 때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사고 떨어지는 걸 팔자, 이런 전략,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이런 구조를 가진 전략들의 철학 베이스가요, 잘 되는 것은 이어가고 잘 안 되는 것은 빨리 끝내자, 이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게 주식 투자를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 어렵겠죠? 유명한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도 처음에 다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가 된다, 그러면서 막 터져서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성공만 보이지 그 성공 전에 무수한 실패들이 안 보인다고요. 이 추세 매매도 비슷합니다. 진짜 추세를 잡기 전까지, 진짜 대박 추세, 이 계좌 점프하는 이 구간이 오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계속 많아요. 이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면 안 돼. 내가 계속 버티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방어가 계속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 돌파 매매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추세를 잡으면 수익이 크다. 그리고 진짜 추세 잡기 전까지 큰 손실을 입으면 안 된다. 큰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손절을 여러 번 해도 타격이 적을 만큼의 비중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무리한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도박의 결과는 뭐죠? 도박의 결과는 큰 실패로 끝난다.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기본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뭐 전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단순한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큰 맥락에서 이런 원리, 기법은 바뀝니다. 하지만 큰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